근데 왜 내가 지금 존댓말로 해? 내가 왜? 존댓말 해. 알았어. 경제학에서 생산, 분배, 소비 뭐 이런 거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소득 이걸 계산할 때 생산 면에서 보나 분배 면에서 보나 소비 면에서 보나 지출 면에서 보나 이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나오지 실제로 경제를 생산이 어떻고 분배가 어떻고 소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배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18세기, 19세기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 생산, 분배, 소비 이런 걸로 이제 그 경제를 구조화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 경제학에는 이런 시각이 거의 없어요. GDP 이거 얘기할 때만 나오지 완전히 사치를 감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틀로 보면은 되게 유용해요. 이게 경제를 보는 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본주의 이전에는 이런 구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자본주의적인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급자족하는 농부, 그러니까 자영농, 이 사람한테는 생산, 분배, 소비가 일치해. 왜냐면 지가 농사지어. 이게 생산이잖아. 그리고 그거 다 지가 가져. 분배야. 그리고 지가 그거 다 먹고. 예를 들면 이 소비야.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다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생산, 분배, 소비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거가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 와가지고 이게 이제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이게 그럼 왜 구별되느냐? 자본주의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직접적 생산자하고 생산수단이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 생산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빈털털이야. 저기 인클로저 운동이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얘기 배우잖아요. 이제 막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초축적이라고 하는 거고, 대다수 인구는 이제 노동자가 되고, 이 생산 수단이 일부 자본가들한테, 소수의 자본가들한테 이게 집중이 되거든. 그러니까는 뭔가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생산 자체가 이제 기존의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두 주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의 산물을 그러니까 서로 나눠야 돼. 이게 이제 분배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산의 산물이 자본가하고 노동자는 나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결국은 이윤과 임금이에요. 그런데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실제로 무엇이 생산되는가를 보면은 기존의 그런 시스템하고 또 달라지는 점인데, 이게 자기들이 이제 소비할 거를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의 사적인 성격이 아니고 사회적 성격이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 이제 생산 단위들이 있고 거기서 각각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생산을 하면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팔면 이제 뭐 시장에 있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걸 이제 구매를 하는 건데, 이 소비자라는 건 당연히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겠지. 근데 그걸 뭘로 사? 각각의 이 생산 단위에서 분배받은 임금 또는 이윤으로 그걸 구매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거든. 자본주의 전의 경제는 이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생산, 분배, 소비,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시스템인 건데, 기본소득하고 어떤 게 연관이 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본소득은 19세기 초반에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산, 분배, 소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때가. 예전에는 자기가 다 생산해가지고 다 자기가 이제 뭐 소비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시초축적. 되게 그때 농민이었잖아요. 농민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수단을 갖고 있었어. 어느 정도 땅도,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지 사실은. 이게 내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갈아서 이렇게 먹는 땅이야. 거기가 농기구도 있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느 날 이 땅에 울타리가 쳐지고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땅으로부터 농민들이 분리된 거야. 사람들의 삶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고 이제 사회 문제라고 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땅을 주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땅을 주자.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땅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걸 갖다가 자기가 소비하는 이런 이제 거잖아요. 19세기 이제 초니까 이때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는 시장화가 이제 진행이 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농업 생산을 하면 이걸 갖다가 도시에다가 팔아가지고 화폐를 내가 얻고 그걸로 이제 필요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생산, 분배, 소비가 이렇게 나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그게 바로 이제 기본소득, 기본자산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생산의 어떤 기반을 주자. 이게 이제 기본자산인 거고, 좀 더 이제 시장적인 이런 쪽에 이제 좀 더 주목하는 논의가 이제 기본소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분배에 주로 천착을 하는 이런 논의가 초기에 이렇게 제기가 된 게 어떤 면에서 이제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생산, 분배, 소비의 구별이라는 게 자본주의에 성립하고 이게 맞닿아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좀 더 완전하게 확립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서 이렇게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떠돌아다니고 막 그래.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냥 자본가들한테 고용돼가지고 임노동자가 되고 그러면 사실은 분배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자본주의 성립 초기에 그런 분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거였는데 이것이 실제 역사에서 실현되는 형태는 바로 일반화된 임노동 체제였다는 그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분배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물론 그 해결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해결은 아니지만 왜 생산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본소득이 되게 옛날 건데 얘네들이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기본소득의 문제 제기는 임노동의 일반화라는 형태로 불완전하지만 충족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소비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대답을 한 게 바로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사실은 생산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막스도 이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미 150년 전에 뭐 자본론에서 생산의 어떤 중요성 뭐 이런 거를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이거죠. 뭐 꼭 지금 이제 분배 소비 이런 거 했으니까 이제 생산이다 뭐 이런 실현적인 어떤 논리적인 순서랄까 이런 게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꼭 지금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 50년 전이면 너무 시가 향후자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50년 전에는 그때는 복지국가를 해야지 이 생산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지. 생산이 중요하다는 그냥 그런 얘기예요. 이 생산이라는 게 이제 자본 임노동 이 체제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소득이라는 거 사람들이 나눠주는 기본소득 같은 거 자본 임노동 체제에서 만들어진 어떤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소비할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계급 관계랄까 생산 관계랄까 이런 게 이제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스 용어로 따지자면은 생산이라는 어떤 수수께끼 비밀의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착취를 하는 이런 관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몰라. 하지만 어쨌든 이만큼이 생산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영역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배되고 서로 소비가 돼요. 막스의 문제제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생산된 거를 뭐 분배하고 소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조리,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라는 게 그런 거였던 거예요. 뭐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네들 여기 보이지 않는 저 생산의 영역이라는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문제제기도 못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거기에서 착취적인 관계 이런 게 모든 거에 이제 기저에 있는 거고 물적인 그 조건을 이루는 건데 이거를 뒤집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뒤집지 않은 거다라는 게 막스의 문제제기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막스도 계속 주구장창 뭐 생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생산 관계를 변혁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한 건데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된 거를 쭉 보니까 사실은 막스주의자들은 언제나 생산 관계를 뭐 변혁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심지어 소련에서조차도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보가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니었고 아까 얘기한 뭐 분배 영역에서 굉장한 진보가 있었고 소비 영역에서도 굉장한 진보가 있었어요. 생산 영역에서도 뭐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컨대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 자본가와 임노동자 간의 이런 수직적인 계급관계, 착취관계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른 분배, 소비 이 모든 영역의 그런 관계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분배 영역에서 계속 이윤과 뭐 임금 이게 이제 나뉘고 최근에 신자유주의 들어와가지고는 그 임금이 계속 이제 압박받고 임금이 계속 줄어들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고 그에 따라서 소비라는 것도 뭐 이거는 이제 문화 영역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 거지만은 뭐 계급별로 어떤 소비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가 완전히 다 다르고 임대 아파트 같은데 살고 이런 사람 뭐 색안경 끼고 오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착취적인 생산 관계 여기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럼 뭐 뭘로 바꿀 거냐? 고전적으로는 이거에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자본가들 타도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라는 게 복잡해졌다는 거지.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소위 리바이어던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이 국가를 예전에는 그냥 무슨 위원회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뭐 없애고 타도하고 이렇게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커졌단 말이야. 이걸 뭐 어떻게 해 이걸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이걸 쉽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민주적인 통제를 국가에 대해서 행할 수 있다면 사실은 국가를 말하자면 매개로 삼아가지고 이 자본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일부 자본의 생산 영역에 국유화일 수도 있고 국민연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재벌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사적 자본의 영역들을 조금씩 뭐 이렇게 포섭해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꼭 직접적인 이제 포섭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어떤 공적인 통제들을 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행하자는 거고 이제 그런 물적 조건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오늘날의 기존의 뭐 복지국가 형태로 좀 이제 국가가 이렇게 영역이 커진 이제 그런 게 이제 매개가 되는 건데 뭐 이런 역사적인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진보적으로 경제를 재편해 나가는 게 뭐 소위 이제 진보 진영의 뭐 앞으로 뭐 그런 과제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산 영역에 대해서 보충을 하시려면 계급 투쟁의 중요성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노동자들의 투쟁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얘기는 맞는데 지금 여기 이제 문제되는 이 부분은 국가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계급 투쟁이 중요하고 물론 국가 자체가 이게 계급 투쟁의 장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계급 투쟁의 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급 투쟁이 중요하고 좀 다른 측면의 문제여가지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당연해서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누가 듣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그걸 예. 반가운다. 아니고 뭐 제가 무슨 뭐 국가 만능 이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투쟁의 영역입니다. 이게 뭐 그냥 거저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 이거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자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경제라는 거는 뭘 만들고 그 만든 걸 갖다가 어떻게 처분하고 이런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만드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걸 뭐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일단 만드는 부분에서 좀 뭔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뭐 잘 된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이제 전체적인 삶의 수준을 높여주고 이러는 건데 삶의 수준 높여주는 건 이제 개개인이 만족스러운 어떤 개인적인 소비 활동 하는 것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는 공적인 차원에서 소비되는 게 규모도 절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거 문제라든가 뭐 교육, 의료 뭐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점점 커지는 게 현대 사회고. 아니 왜 계급 투쟁을 간과해? 계급 투쟁도 중요하잖아요. 계급 투쟁 중요하죠. 그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계급 투쟁을 통해서 현실의 쟁점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유화 같은 건데요. 제가 생산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생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생산의 장에서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 이렇게 직접 부딪히면서 이런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정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계급투쟁에서도 이제 생산이라는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 생산이 만약에 좀 진보적으로 재편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모습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국유화 같은 거를 저는 사실은 떠올려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국유화가 답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되게 밋밋하거든. 왜냐면 옛날에도 해봤고 아니 그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싶단 말이지. 뭐 다시 실패한 것 같고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계급투쟁을 통해서 현실의 쟁점이 만들어진다. 내가 그냥 국유화가 뭐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어떤 요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현실을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갈증 같은 거 이런 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그런 요구의 어떤 정당성이랄까 논리적 필연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노동자 계급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힘, 뭐 현실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고 한마디로 계급투쟁 이 동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들도 약하다는 거지. 이게 그냥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요구가 별로 없어요. 요구가 되게 네거티브한 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지 자기 의제가 있어가지고 막 뭘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계급투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계급투쟁이 선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제가 이를테면 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거다 이렇게 내놓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런 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 마음속에 뭐 어떤 논리적인 그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림을 먼저 제가 주고 뭐 일로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계급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른 이제 측면의 비판도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런 계급투쟁 문제를 완전히 그냥 우회해 간다고 할까? 뭐 예를 들면은 재원 마련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론자들마다 지급액의 수준에 따라서 뭐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나름의 방안들이 있거든요. 얼마를 이야기하든 간에 이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걸 그냥 기술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GDP가 한 1900조쯤 되는데 올해 정부 예산이 500조가 넘었습니다. 그 500조 중에는 낭비성의 그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허수기의 대표적인 게 소득공제, 카드 뭐 이런 거 쓰면은 소득공제 해주잖아요. 그 소득공제도 몇 조씩 돼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을 없애면 일정한 재원이 형성이 되고 그걸로부터 이런 낭비되는 걸 이렇게 막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을 그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이게 이제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야기.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유재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자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갖다가 이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쉬워 보여요. 왜냐면은 아니 낭비되는 건데 낭비되는 걸 막자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 눈에는 낭비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기들이 먹고 살아가는 소득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 불필요한 어떤 부서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 없애고 거기 들어간 예산을 뭐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자기들 삶의 근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직업이 없어져요. 일자리가 없어져야 돼.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공유재산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시민들이 공통으로 뭐 이렇게 소유하고 이런 거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소득을 누군가가 먹고 있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그게 지금은 건물주 같은 사람들이나 앞에서 다 얘기한 거잖아요. 건물주나 뭐 이런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거인 건 맞아. 맞는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거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획득하고 있다는 거지. 그거를 뭐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으려면은 그걸 뺏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원래 내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걸 뺏어와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이 사회적인 이해관계 충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계급투쟁이지.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쉽게 이렇게 넘기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거. 됐다. 잘 들었어요. 뭐 끝이야? 끝이지. 할 얘기 되게 많아. 따로 해도 따로 그럼. 하루 언제 해?